부원장님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이제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 시의원이 25명이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 25명이 다 동의가 되어서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시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어떤 절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정말 이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까지 이 의회가 무시되고 있는 이런 것도 의회가 물론 더 역할을 잘하고 저희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더 잘해서 인정받을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어떤 정해져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의회를 꼭 통과해야 되는 법적인 절차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건 정말 저는 그건 정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어떤 앞으로는 좀 우리 익산시 집행부도 그리고 시장님도 충분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어떤 권한과 역할에 대해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오히려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의원님들은 아마 싸웠었고 욕했었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신에 싸우는데도 다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싸우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욕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자기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다 보니 물론 욕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욕하신 분은 잘못하셨어. 사실은 잘못하셨는데 지역을 위해서 내 동네에도 이게 필요한데 왜 저 동네만 해주냐, 저 지역구만 해주냐.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싸운 거고 시장님과의 반목과 대립의 모습은 무언가 의원님들도 절차를 알기 때문에 시장님의 행정에 대해서 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죠. 발목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발목 잡는 건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줘야 익산시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우리가 의원들이 발목 잡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의회와 행정 간에 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한 번쯤 잘 고민해 보시고 또 가까운 의원님들에게 뭔 일인가 좀 물어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또 이야기 한 가지만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건 의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하는 건 다 법과 절차에 의한 거예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법과 절차에 의해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 단순히 정책적으로 싫어서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불거진 거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린 건 너무도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우리 익산의 지방법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이걸 안 지키고 하시니까 법을 제대로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익산시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그냥 정책적으로 뭐 시장님 하는 거나 집행부 하는 게 입장이 달라서 의회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과 절차가 안 지켜져서 우리가 제대로 해주세요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든데 우리 의원님들 마음적으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주고 싶으니까 그 마음은 똑같아요. 저희도 주고 싶어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행정에서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절차를 잘 지켜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최근에 이 법과 절차 그리고 어떤 행정에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들을 제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 요즘 가장 크게 또 대두되고 있는 게 1000억 원 이상이 들여서 지어야 될 우리 익산 신청사 건립 문제잖아요. 이게 좀 요즘 또 의장단 회의에서 의회에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임은택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신청사 1000억 이상이라고 그러면 또 시장님 싫어하십니다. 우리 시장님은 800억, 900억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포함하지만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10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다는 추측도 가능하죠. 어찌됐든 집행부의 의견은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800억, 900억을 해결을 한대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시집행부에서 4월 23일 날부터 이
청사 이전을 합니다. 네. 청사를 새로 짓겠다.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해요. 지어야 됩니다. 네. 위험하니까 지어야 돼요. 인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장님께서는 LH와 협업으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LH. 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LH와 지금 같이 해서 이걸 짓겠다고 공모사업을 해서 했어요. 네.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고. 근데 그 절차에 있어서 지금 엊그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많이 와서 보고를 했다고 하겠지만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 의원들도 좀 답하기 곤란한 예. 잘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이 청사가 얼마가 들어서 어떤 절차로 지어지는지 도대체 저도 궁금할 정도이니 자꾸 브리핑 할 때마다 예산이 달라지고 예, 내용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말은 우리 시장님이 LH를 끌어오기까지도 참 힘드셨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게 공감합니다. 네. 그런 좋은 방법을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지금 LH 할 때도 더 좋고 더군다나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의장단에서 그 도시전략과죠. 신청사 도시전략 사업가. 예, 우리 신청사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좀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이전은 4월 23일 날부터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본청의 일부 부서를 공설운동장 쪽으로 그렇죠. 두 개 옮겨가는 국이 거죠. 공설운동장으로 예. 가는 건데 그 와중에 LH의 수익성 타당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건 6월 달에 5월 말이나 뭐 6월 달 이 정도의 타당성 조사가 결론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기로 이게 국토교통부 LH 이제 통해서 그렇죠.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 네. 중앙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지만 LH가 익산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수익모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LH에서 저희 익산시에 주기로 한 게 뭐 구경찰서 그리고 상하수 사업소 거기에서 그렇죠. 벌어들인 수익금 437억 정도 됐던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시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억 정도가 진짜 되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게 안 돼. 안 되면 과연 LH에서 하겠습니까? 거기도 공기업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공기업이어서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LH가 익산시청에 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쉽게 말하면 심의가 종결이 돼야 그렇죠. 그리고 LH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어떤 조건으로 지을지를 협약서를 정확히 써서 그렇죠. 협약서를 어찌 보면 공개하고 어떤 의회나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이 됐을 때 시청 짓는 첫 삽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신청사 문제로 D등급이죠. 신청사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 아니면 옮겨야 된다, 막 이런 말 와중에 그래서 신청사를 이 자리에다 다시 짓기로 했어요. 그건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 여론이 있었던 게 근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추진이 되게 된 건 아마 이한수 시장님 시절 때부터니까 그렇죠. 네, 진짜 오래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10년 정도 몇 년 동안도 기다렸는데 타당성 조사가 6월 달에 나온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달 정도만 기다려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대로 LH와 협약을 제대로 하고 그 협약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의회도 알리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장님께서 뭐 핵심 공약이기도 하셨지만 시청사 LH와 함께 하겠다. 근데 지금 LH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LH가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빠지더라도 지킨 지어야 됩니다, 신청사를. 그렇다면 우리 11호 짓겠다. 그런데 얼마가 들어가고 몇 년 동안 해서 짓겠다. 이런 중장기 계획을 차라리 발표하는 게 낫지. LH가 하기로 했다. 그러나 6월 달에 지금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데 지금 옮기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진답니다. 근데 이 2달 늦췄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늦어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식으로 좀 유구를 좀 해보자 지금 우리 의장단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말 그대로 절차인데요. 그렇죠. 이건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해될 만한 상식인데 LH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가 돼야 되고 그렇죠. 행정을 예, 거쳐야 그럼 그 심의 통과가 되는 게 6월이고 음. 그러면 6월에 LH가 익산시하고 어떤 조건으로 지을 건지 협약서를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일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니 예를 들면 우리 개인 제 집을 짓더라도 제가 어디 건설 회사든 인테리어 회사든 어디 이 집을 짓기로 하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정확히 쓰고 집 짓는 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 나 일할 거니까 먼저 그냥 먼저 일단 뭐 건물도 옮기고 짐도 빼고 첫 삽도 떠.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LH가 짓는가 보다. 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네. 알기 쉽게 음. 행정의 눈으로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설명을 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정의나 늦어지기 때문에 4월에 바로 이전을 해야 된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왜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틀렸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유보를 지금 2달 정도 일단 2달 정도 유보하라고 의회 의장단 차원에 결정이 된 건가요? 예, 저희는 지금 통보를 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의회는 뭐 했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중에 이 책임은 또 의회에 돌아오는 의회가 부분이 있기 져야 때문에 되는 책임이 돌아오죠. 그래서 저희는 좀 말리고 싶은 좀 2달 정도만 더 기다려보자. 그 네. 결과를 보고 제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해서 좀 시작을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 의장단에서 결정한 결정에 공감하고 제가 꼭 의원이라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민의 시각으로 봐도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2달 정도 유보하셔서 LH가 심의 받고, 어떤 충분하게 정확하게 협약서 쓰고,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또 무시하고 넘어가면, 저는 그건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 가안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LH가 몇백억을 부담할 거고 몇백억의 수익이 생길 거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몇백억을 부담하게 되고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가안이고 LH하고 정확히 계약서가 써져야 그 협약서가 사실은 인정되는 협약서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서를 안 쓴 상황에서 공사를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의장단에서 이전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요구를 할 건데요. 집행부에서는 무슨 답이 올지 모르겠지만 LH 담당 직원들하고도 같이 한번 자료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를. 어쨌든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LH의 입장을 저희한테 의회에 전달을 하는 건데 차라리 LH의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같이 저희 의회와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제 여기서 저도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도시전략 사업가뿐만 아니라 시장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업을 시행하게 될 LH 책임 있는 관계자, 뭐 적어도 LH 전북본부장이라든가 아니면 LH 중앙에 책임 있는 분이 오셔야겠죠.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의회, 집행부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가 꼭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 1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러저런 최근에 의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일단 뭐 이러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보시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박철원 부부장님이나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고요. 오늘 이렇게 좀 여러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정리하는 한 말씀. 우리 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오전에 저희 의장단에서는 또 팔봉 체육관에서 오늘부터 실내 체육관에서 어르신들, 지금 오늘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부터 해서 이렇게 화이자에서 나오는 약으로 오늘부터 지금 어르신들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가서 봉사활동하고 왔는데요.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평상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의원님들이 시정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표로
의회에 오게 된 것 이상 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왜 저렇게 싸우냐, 왜 시장을 발목을 잡냐 이런 말씀도 많으신데 아까 우리 유명택 의원님하고 대화 중에 하신 말씀대로 다 시민을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고 익산시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서 하다 보니 익산시를 위해서 한다면 지역구를 버려야 되고 지역구를 하자니 익산시가 발전해야 또 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도 위하고 더 나아가서 익산시를 위해서 양보도 할 줄 알고 그런 의정활동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때로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질책도 해주시고 채찍질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박철원 부부장님은 모현동, 송악동, 오산면 지역구시고, 저는 영등이동, 삼성동, 부성동 지역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의 일도 챙기고, 익산시 전반에 28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일들에도 또 균형감 있게 뭔가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명택이 간다 야당 의원들의 솔직 토크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그 의회 이야기를 이렇게 좀 솔직하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날것으로 전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서 의회가 이렇구나 하는 또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한데요. 혹시 이후에라도 좀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면 좋겠다라든가 앞으로 좀 이번에 보면서 든 또 느낌이 있다면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의회 이야기들을 자꾸 좀 더 잘 전해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충분히 더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박철원 부회장님이 시간 내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솔직하게 해도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두 남자가 해가지고 좀 딱딱하겠지만 오늘 이 방송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